네, 서울 홍대 앞에서 한 30대 남성이 한국에 관광 온 일본인 여성을 폭행해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경기 김포의 한 골프장에서는 골프를 치러 온 50대 의사가 일본산 자동차 석 대를 돌로 긁었다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일본의 경제 도발로 자발적인 불매 운동이 한창인데 이런 엇나가는 행동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임만글 변호사님과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자, 이게 저도 동영상 지금 봤습니다만 서울 홍대 앞 길거리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보니까 영상이 공개됐는데 욕설을 막 따라가면서 하고 또 머리채를 휘어잡고 이런 장면들이 나왔어요. 네, 저 영상은 23일 오전 6시에 한 일본 여성이 본인의 SNS에 올린 동영상입니다. 영상과 함께 사진도 올렸는데요. 네. 그 영상을 보시면 한 남성이 이 영상을 촬영하는 사람을 뒤따라가면서 일본인을 비하하는 표현, 또 여성을 비하하는 표현을 하면서 욕설을 네.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달려들어서 그 해당 여성의 머리채를 잡는 그런 영상이 나오죠. 왜 그랬답니까? 우선 일본 여성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남성이 같이 놀자고 본인들에게 먼저 말을 걸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무시를 하고 걸어가니까 갑자기 욕설을 했다. 그러면서 네. 저렇게 폭행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당시에 남성으로부터 사과를 받고 헤어지긴 했지만 진정한 사과는 아니었다. 그러면서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이게 이제 그 피해자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불량배잖아요. 저런 식으로 하면 뭐 말 붙였는데 자기랑 말 안 섞는다고 해서 따라가서 욕하고 때리고 하는 거는 그냥 불량배입니다,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네. 저런 영상이 이제 한번 SNS에 올라오니까 이게 이제 급기야 이제 순식간에 쫙 퍼졌어요. 그래서 이제 시민이 신고를 했습니다. 네. 어떤 남성이 이렇게 일본 여성을 폭행했다, 욕을 했다 이런 식의 네. 신고가 들어가니까 경찰이 이제 신원을 파악하고 이 해당 남성 특정을 했습니다. 이 해당 남성의 그 주거지에 경찰을 보내서 임의동행 형식으로 잡아왔군요. 경찰에 데리고 와서 조사를 했는데요. 이 남성 우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떤 반일 감정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한 것은 아니다. 네. 본인이 먼저 말을 걸었는데 이 여성들 측에서 네. 본인들을 자기 자신을 그러니까 뭐 약 올리듯이 촬영을 했고 또 이 해당 여성이 뭐 거울 좀 보고 와라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본인에게 욕설을 했다. 외모 비하 발언을 했다? 그렇죠. 본인이 먼저 그 외모 비하 발언을 당해서 거기에 화가 나서 그런 것이다 하면서 머리채는 잡았지만 그 외에 다른 폭행은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영상이 또 조작됐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일방적으로 내가 어떤 가해자 취급을 받는데 그 내가 좀 더 어떤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그 다음에 출석에 응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이런 얘기가 전해지니까 이 해당 피해자 여성 또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우선 난 한국말도 잘 줄 모르고 네. 난 내가 왜 먼저 그렇게 남성에게 시비를 걸겠느냐 그런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머리를 세게 맞았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고 있어서 계속 그 수사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 해당 남성 영상이 조작됐다라고 주장은 했지만 경찰에서는 조작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하나 이 남성이 착각하고 있는 게 머리채를 잡으면 머리카락을 잡은 거 그것도 폭행이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것도 폭행입니다. 근데 그것은 폭행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폭행이라는 점 알아야겠습니다. 지금 이게 그냥 이 사건 자체로만 보면 물론 폭행했으니까 잘못한 거고 욕설했으니까 범죄입니다. 네. 그런데 이게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게 이제 일본의 혐한 감정에 이용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일본과 우리나라 사이에 감정이 안 좋잖아요. 양쪽 국민들 사이에 감정도 안 좋은데 이것을 이제 일본에서는 당연히 일본에서도 굉장히 이제 크게 부각해서 온갖 언론 매체들이 굉장히 앞다퉈 보도를 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여기에 대해서 보니까 이 야후 재팬에서 네. 가장 많은 댓글 순위 3위, 그러니까 14,000여 개의 댓글이 일본에서 굉장히 달렸고요. 화제가 되게 버린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제가 뭐 그 댓글 내용을 직접 보지 않더라도 어떤 내용의 댓글이 달렸을지는 우리가 충분히 짐작이 예상할 수 갑니다. 있겠죠. 네. 이제 내용들은 뭐 이렇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뭐 여기에 대해서 뭐 비난하거나 이런 걸 나아가서 이제 우리가 좀 우려하는 점, 한국에 가면 안 된다. 위험하다. 지금 이 시기에 가는 거는 너무 위험하다. 이게 내지는 문제예요. 네. 일본 이 외무성은 뭐 하고 있느냐? 일본인 여성을 대상으로 여행 위험 권고를 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한국에 가지 말아라. 이런 식의 좀 댓글들이 있다는 점에서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용되는 게 문제인 거죠. 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골프장에서 주차장에 세워둔 일제 차량들
골라서 돌로 긁었다. 이건 또 무슨 짓입니까? 이건 이제 김포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골프장이죠? 네, 50대 남성 의사입니다. 네, 이제 골프장에 갔다가 일본차 3대가 이렇게 주차되어 있는 걸 봅니다. 네. 근데 이 사람은 정말 반일 감정 때문입니다. 그러네요. 왜 일본 차량이 주차되어 있냐? 기분이 그 나빴다는 거예요. 차주인을 하고 아는 사이 아닌 거죠? 차주인 전혀 누군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돌로 이 운전석 쪽의 문을 쭉 긁습니다. 그래서 네, 피해 그렇죠. 차주가 신고를 했고요. 네. 현행범으로 체포가 됐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 시민들이 뭐 불매운동도 하고 있지만 이게 사실 극일하고 반일하고 명백하게 잘 구분을 그렇죠. 하고 있고 또 반아베하고 반일본하고를 명백하게 잘 구분하면서 현명하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면 지금 우리의 목적은 일본이 잘못된 정책 행동들을 바로 잡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려면 아베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가 일본 내에서 좀 더 강해져야 되는데 이런 행동들이 일본에 알려지게 되면 도움 전혀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앵커님께서 다 해주셨는데 우리가 노 재팬에서 노 아베로 바꾼 그 연유를 생각해 보시면은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베의 이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정책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거지 일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그냥 무지막지한 그러니까 어떤 뭐 제한 없는 그런 그렇죠. 어떤 반감을 갖는 것이 아니거든요. 네. 이 점을 반드시 구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막연한 우리가 일본에 대한 이런 반감을 드러낼수록 일본 역시 우리나라 사람에 대해서 한국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국이라는 나라, 한국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어떤 근거 없이 우리를 이렇게 싫어하니까 우리도 쟤네가 싫어. 이렇게 되거든요. 일본에서 반한 감정이 커지면 아베 정책에 대해서 찬성하는 목소리가 커질 수 있는 그렇죠. 거고요. 아베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냉철하게 어떤 게 틀린 것인지 조목조목 비판을 하고 이것을 고쳐나가기 노력을 해야 되는데 막연한 우리가 반일 감정을 보여주면 일본에서도 그렇게 아베 정책을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각도 잃게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막연한 이런 반일 감정을 드러내는 행위는 좀 자제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또 다른 소식 하나 보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 학자라는 사람이 유엔 회의석상에서 일본의 주장을 그대로 읊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누가 어떤 발언을 한 건죠? 우선 지난달 초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유엔 인권이사의 정기회의에서 말씀하신 우리나라 국적의 이우연이라는 이우연 씨가 네. 이 정기회의에 참석해서 일본 일제 시대에 이 조선인이 강제 동원된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말을 했어요. 그럼 네. 이우연 이분이 누구냐? 네.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 얼마 전부터 네. 계속 화제가 됐었죠. 네, 일본 이용훈 식민지. 전 교수와 같이. 네, 일제 식민지 지배의 합법성을 강조하는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의 공동 저자로 알려져 있고요. 네. 그리고 낙성대 경제연구소의 위원입니다, 현재.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그 회의에 참석해서 조선인 노무자들의 임금이 높았다. 전쟁 기간 자유롭고 편한 삶을 살았다. 전체적으로 강제징용이 아니었다, 자발적이었다라는 네. 뭐 취지의 인력 수출 정도로 생각하는 모양이죠. 네,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해서 이제 좀 충격을 줬습니다. 자, 그런데 이 회의에 이 사람이 어떻게 참석을 할 수 있었습니까? 원래 유엔 인권 회의에서 초청을 한 사람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될 것이 한국 국적의 사람이 지금 한국에서 우리나라에서 국제회의 주장하는 것과 가가지고. 전혀 반대되는 네. 얘기, 일본 측에 관련된 일본 측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국제회의에 가서 이 발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이제 보니까 원래 발언자 명단에는 슈니치 후지키라는 일본 사람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 일본의 극우 인사입니다. 정말 극우 인사인데 네. 이 사람 대신 발언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 발언자로 예정돼 있던 슈니치 후지키에게 인터뷰를 해본 결과 아니다, 이건 접수상의 문제였다. 원래 이 이우연 씨가 원래 발언자로 돼 있었다? 발언자였다라고 하면서 이 슈니치 후지키 씨가 ICAA라는 그 단체의 ICSA. 소속입니다. 네, 이 ICSA의 회원으로서 이 이우연 씨가 발언을 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 ICSA란 단체가 뭐냐? 지금 추정하기로는 이제 이런 국제 무대에서 이런 유엔 같이요, 이런 위안부를 부정하게 만든 그 비정부 기구로 포장된 극우 단체로 추정됩니다. 제가 실제로 예전 기사를 찾아보니까 네. 뭐 위안부는 뭐 거의 조작됐다라는 식의 주장을 하는 단체예요. 그래서 여기에 회원 자격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발언자로 원래 예정돼 있던 이 극우 인사가 이 이우연 씨의 논문을 봤답니다. 논문이 너무 정확하다. 혹시 당신 나 대신 가서 발언을 해줄 수 없겠느냐라고 하면서 항공권, 뭐 5박 6일 체류 비용까지 다 대면서 이제 발언을 부탁했다고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이 대신 보냈다라고 얘기하고 또 비용까지 대고 네. 비행기사까지 내준 사람이 슈니치 호지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 아까 조금 전에 저희가 뭐 방송해드렸던 주전장이라는 영화에서 거의 주인공급으로 네, 맞습니다. 핵심적인 친일 극우 인사로 맞습니다. 꼽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한테 돈을 받아서 가서 유엔에 가서 일본 측 입장을 대변하고 왔다는 얘기인데 네. 이우연 씨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떻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 역사적 진실을 세계에 알릴 기회였다. 그 누구든지 역사적 진실을 세계에 알릴 그런 의사가 있는 사람들과 난 누구와도 손을 잡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떳떳한 역사적 진실이라는 것, 사실이라는 것은 본인의 연구 결과가 그렇다는 주장인 거죠? 맞습니다. 자, 이 이우연 씨도 그렇고 또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 네. 이 사람들이 속해 있는 곳이 낙성대 경제연구소라는 곳입니다. 네, 맞습니다. 낙성대 경제연구소라는 곳에서 일본 기업들의 지원을 받았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거든요. 네, 지금 보니까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또 도요타 재단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아서 연구를 했고요. 그보다 더 전인 1988년에도 그로부터 한 3년 동안 네. 마찬가지로 도요타 재단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이 식민지 연구를 또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뭐 모든 건 그렇지 않겠지만 연구비를 지원받은 곳에서 어느 정도 좀 종속이 될 수밖에 없겠죠. 도요타 재단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아서 식민지 시대를 연구했을 때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어떤 편협한 시각은 아니었는지 우리가 한번 의심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 단체 외에 많은 아예 이 시대를 경험한 사람들이 또 살아계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분들에 대한 증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 연구재단에서 검증을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밝혀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한심한 일들이 참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답답합니다. 자, 이슈 완전 정복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임방글 변호사였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